자, IT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이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물이 넘치면 밑으로 내려오는. 앞서 이제 IT 얘기를 쭉 해드리는데 대만의 TSMC한테 줄 서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그 위탁하는 업체들이 도리어 증산을 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부탁을 하고 하지만 그게 이제 뚝딱 만들어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만 TSMC에서 까인 업체들, 까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튕겨나간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한테도 엄청 들어오는 거죠. 물론 배제된 업체들만 오는 건 아니고 이미 뭐 넘쳐나니까. 애플이나 이런 기업도 또 오니까. 그렇죠. 이 일관된 그 의미로 중국의 카메라 모듈 업체 1위 하면은 오필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필림이 애플 물량을 한 20-30%를 독점하다가 작년에는 한 10%까지 내려갔어요, 비중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네. 애플 팀 쿡이 지난번에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뭐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또 네. 까인 업체들이 네. 표현이 좀 저속하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로 튕겨옵니다. 누가 보느냐? LG이노텍, MC넥스가 그 물량을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쵸. 오늘 LG이노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아시는 내용 있으면 붙여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센서 이쪽에 가지고 이미 소니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카메라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해주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미 센서 쪽을 합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혜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원초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어쨌든 간단한 경제를 보면 공급과 수요 측면인데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조금 전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회사 TSMC하고 지금 삼성전자 거의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전기차 쪽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스템 반도 쪽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정치적 논리로 인해 가지고 중국 쪽에 그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계속해서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어찌 보면은 진짜 낙수 효과도 될 수 있고 반사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으로 예. 굉장히 많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리고 또 수요가 오게 되면서 모멘텀이 되고 그러면서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현상이 계속 날 수밖에 없던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나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모르진 않아요. 근데 네. 조금 이렇게 툭 밀어가지고 좀 네. 싸게 사고 싶은 게 모든 그렇죠. 매수자들의 네. 심리인데 안 밀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는 그거죠. 그냥 많이 올랐다. 그냥 조금 올랐다. 네. 네. 많이 오르겠어요. 아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물론 10만 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겁이 9만, 나요. 9만 원에 계속 지금 보시잖아요. 네. 뭐 천스닥 하지만 네. 이제 9만 전자, 네. 뭐 10만 전자.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시장 전략 말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선물시장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반대 매매라든지 증권주 강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네.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올까 했는데 또 시장을 또 살펴보니까 또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미결제 약정은 또 감소하다가 또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반대 매매 현상도 해소가 되고 그러면 정고점 돌파가 되고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봐야 될 건 딱 그건 거죠.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게 되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정고점 돌파해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바뀔 수밖에 고점 없는 것 같아요. 돌파하면 원래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에 순응하고. 네. 지금 코스닥의 호가가 1,004 이렇게 되네요. 1,004? 예전에 이제 그 삐삐를 착용하셨던 세대들, 페이저 세대라고 하는데 1,004 이렇게 찍으면은 네. 야, 뭔지 진짜 알죠? 오랜만에 듣네요. 네, 1,004. 하여튼 뭐 어감이 좋으니까 그 숫자마다 또 의미가 다 있잖아요. 얘기하자면 1,005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그래서 자꾸 웃으면서 하니까 뭐 분위기는 그냥 네.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뭐 네, 네. 이 자본 방송을 하면서 좀 장난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분도 좋아야 종목도 잘 보이고 아, 시장도 잘 그럼요. 보이면 웃어야죠. 네. 네. 뭐 기분 안 좋게 해봐야 달라진 건 없고요. 자, 이렇게 대별하려 첫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여부만 확인을 한다. 그렇죠. 어저께 전고점 돌파가 되긴 했는데 네. 너무나 당연히이지만은 신고가 계속 가는지 그 부분을 좀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2019년 1월달을 말씀드리면서 네.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또 전고점 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은 또 수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전략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집은 풀 수 없는 부분들이고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바뀔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신곡 계속해서 강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상승세를 좀 제한하는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선물세 미결제 약정 시장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늘어나나요? 네, 다시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신규 3일 매도 전부터, 4일 포지션이 전부터. 좀 쌓이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해서 4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4일 전부터 또 미결작전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면 시장이 또 같이 또 움직여주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또 변하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삼성전자 중심의 IT 그리고 현대차 이런 주도주의 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도 뭐 신고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생각 외로 저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목 주식을 하지만 네.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 혼자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신고가가 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만 그냥 무조건 보세요.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 그들은 손실 나는 걸 원치 않겠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사는 거는 그만한 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사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3시 전까지만 하다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의 IT를 팔았거든요. 근데 네. 장 끝나서 수급돈을 보니까 또 샀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뭐 LG화학,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지만은 요 종목들이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딱 만나자마자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서 맞다라고 말씀드린 한 가지가 네.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21선 이격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하는 그게 딱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딱 주도주잖아요. 전기차 맥락이죠. 걸리면 바로 올라가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시장 수익률만큼은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안정적인 투자를 네네. 또 얘기해 주셨고. 하지만 기다리는 조정이나 아름다운 조정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고 고민인 거죠. 투자자들로 하여금 네. 조급하게 만드는. 항상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시장은 네. 지금. 자, 잠시 심리영 아나운서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갔다가 바이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 상위는 오늘 또 무엇인지 삼성전자가 또 단연 올라왔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신민영 아나운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앞서 이제 바이오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두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까지는 코로나 집단 면역의 길에 미국이 서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 집권하게 되면 라이어가 되죠. 원하는 네. 바람이겠죠. 저렇게 되는 게 네. 좋겠는데. 근데 이게 주목할 뉴스가 사실 아침에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 의하면은 변이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근데 변이 나올까봐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도 있었고, 영국 존슨 총리는 백신의 무력화를 막는 변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입국자를 다 격리한다 이렇게 강화한다고 얘기하고, 종합해 보면은 내용이 그겁니다. 전문 용어지만 면역 회피 진화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사실 인지할 수 있는 거의 무생물에 가깝긴 한데 숙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지도 살고자. 그렇죠. 백신이 개발이 되는 속도와 맞물려서 변이 속도도 빨라진다고 해요. 변수도 더 빠르죠. 그래서 얘기인데 바이오 주식들이 이제 코스닥에 포진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어제 살짝 뭔가 기훈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IT라고 하는 굵직한 것으로만 집중할 것인지 이렇게 준비하라.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짧게 좀. 일단은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물론 그 IT 부품주들도 충분히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바이오가 안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바이오가
일단 주도를 해야 어쨌든 코스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어저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뭐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상승의 어떤 모멘텀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코스닥을 움직이는 어떤 주도주 역할, 뭐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짜 전적으로 워프 스피드 작전했고 전적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봤었는데, 그 외에는 백신 전통적인 백신 회사죠. GSK, 사노피 이 두 회사가 백신 개발하는 최고 권위가 있는데 네. 좀 사노피가 백신 개발 실패했다는 얘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가 아침에 나왔죠. 여기 나오고 있는데 사노피는. 지금 머크도 지금 네, 그런 드랍 상황인데 시켰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전에 그 저렴성이 높아진 그 변이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 치사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까지 다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시기인데.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치사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치사율 쪽으로 전이가 될 수 없는 게, 치사율이 너무 강하게 되면 아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숙주까지 죽여버리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 걱정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치사율적으로 계속 전이가 될까에 대한 부분, 제가 의사라든지 의학 전문 뭐 박사는 아니지만은 그쪽은 조금 낮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치료제들 얘기가 다시 네네. 또 도드라지는 것 같고, 네. 신약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약물에 대한 리창출 네네. 이런 내용들이 조심스럽지만 어제 좀 나와서 아직 네.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언급은 드릴 수 없지만 네. 그런 쪽도 계속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백신하고 치료도 계속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같이 가야 될 거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쪽 위탁 생산이 그러니까 아까 파운드의 결국 그 생산 문제였듯이 생산 문제였듯이 네. 지금 어쨌든 이 60억 인구를 다 케어를 하려면 대량 생산이 분명히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언급해 주셨듯이 뭐 CDMO라든지 CMO라든지 뭐 이쪽 업체들이 다 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녹십자 같은 얘기도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는 거, 백신 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넥스 위탁 생산 얘기도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슈라 좀 봐야 돼. 이게 종식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종식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이오 내에서, 예전에 바이오 시밀러가 한때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선풍적이었던 트렌드였듯이 지금은 그 바이오 시밀러가 과거 사례를 들게 되면은 지금은 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트렌드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하라도 우주항공 뭐 이쪽 얘기를 네. 써놓으신 것 같은데 요거 잠깐 네네.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발생이 좀 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주 초까지는 이제 중국 그 소비라든지 중국 소비가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화장품이 주도주로 네.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 게임까지. 네네, 그렇죠. 그쪽하고 그다음에 수소 쪽. 지금 아시는 효성첨단 소재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 수소주도 시장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돌아서 삼성전자가 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또 이제 AI 쪽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우주항공이라든지 그 반도체는 뭐 메모리 반도체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순환매를 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조금 전에 대형주들이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 이후에 이런 부분이 충분한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어제 삼성전자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그 종목들에 대한 추적 매수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테마 쪽도 중국 소비 그리고 수소 많이 올랐다 판단이 들게 되면은 네. 추경 매수를 하지 말고 우주항공이란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쪽으로 추적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관심주 같은 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시간이 다 돼버렸어. 기업명만 요거는 이제 관심주 바운드리. 바운드리고요. 네네네. 그래서 코아시아, 에이드칩스, 아까 위드텍은 말씀드렸는데 위드텍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다음에 위드텍.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개장하고 두산펠스. 다시 보도록 하죠. 네네. 네네. 호가도 접수되고 있으니까 개장 보겠습니다.